서울 가정법원의 이른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날카롭게 팽팽하게 당겨진 공기가 숨어 있었다. 그날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날이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굴욕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그날에 한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마지막 경우였다. 그는 이 결말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민석, 36살, 서울 강남의 투자회사에서 중견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변호사들과 전략을 세워두었고 서류 하나하나가 자기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아니라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에게 오늘은 법정 싸움이 아니라 단순한 확인 절차였다. 그는 이 결혼을 오래전부터 하나의 계산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고 불렀고 그는 스스로 그 말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법정 맞은편에는 윤지수, 32살, 공립중학교 국어교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 있었다.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녀는 충돌보다는 침착함으로 삶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인생 계획에 한 번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오늘은 스스로 이 자리에 와 있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반가워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겼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지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는 법적 절차가 끝나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산해온 결론이었고 더 이상 변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윤지수의 아버지가 남긴 토지는 그의 계획에서 핵심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지만 그는 계산만을 믿었다. 민석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감정이 아닌 거래로 보고 있었다. 연애 초기부터 그는 상대의 재정 상황, 가족관계, 상속재산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왔다. 그녀가 단순하고 착한 교사라는 점은 오히려 그의 계획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했다. 그녀는 이상형이라기보다 투자 대상에 가깝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 말을 농담이라고만 생각했다. 지수는 세상이 보는 자신과 현실의 자신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직장을 붙잡고 버티며 자신에게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왔다. 교사는 부자가 되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 일에는 확실한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아이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왔다. 그런 그녀의 삶에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들어온 것은 어느 겨울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 화려함에 그녀는 진심이라고 믿고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에 드러난 미소는 그 모든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법정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로 시작했다. 담당 판사는 이미 모든 서류를 검토해둔 상태였고 변호사들 역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석의 변호인은 잘 알려진 이혼 전문 로펌의 변호사였다. 그는 처음부터 승리를 확신하는 태도로 사건을 이끌어왔다. 민석은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를 보며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혼 이후의 계산이 그려져 있었다. 집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재산 분할도 대부분 자기 쪽에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윤지수의 아버지가 남긴 토지였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큰 가치가 없는 변두리의 토지로 알려져 있었다. 지수는 그 땅을 특별히 이용하거나 개발한 적도 없었고 단지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그 땅이 자신의 부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는 지수가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고 그 서류는 지금 이혼 과정에서 그에게 결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기가 되었다. 지수는 그의 계산을 전혀 몰랐다.
결혼 초반 그는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말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래라는 단어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앉아 있는 그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그녀의 모든 자산 구조를 손에 넣은 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둔 상태였다. 그에게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 계획이었다. 반대로 지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믿음, 동반자, 그리고 인생의 선택으로 여겼다. 그 차이는 오늘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자 민석은 고개를 약간 들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파트, 투자금, 예금 계좌, 토지 명의, 그리고 앞으로의 재산 흐름까지 계산이 끝나 있었다. 그의 삶에서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남은 건 이익과 손익 계산뿐이었다. 지수는 그와 달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었다. 단지 이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벗어남의 의미는 민석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승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녀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민석의 표정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법정 안에서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끝까지 계산했다는 신호였다. 마치 상대가 아무리 버텨도 판은 이미 짜여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인생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 있었다. 이혼 후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 집과 토지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 사람들에게는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이미지를 남기는 계획이었다. 지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과거의 자신이 이 사람을 진심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결혼식 날 교직 동료들의 축하,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지키자던 그의 목소리, 모두가 무의미한 계산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판 안에 있었고 그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오늘의 이 법정은 그가 짜놓은 마지막 단계였다. 이제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나면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챙기고 떠날 것이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이혼남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다. 투자에 성공한 남자, 재산을 늘린 남자,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낸 남자. 그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여유로워졌다. 이 순간의 침묵은 법정의 공기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남아있었다. 민석은 자신이 승자라고 믿었고 지수는 그 믿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고 그녀는 담담히 그 끝을 마주하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서류가 전달되고 펜이 준비되고 절차가 진행될 시간만 남았다. 민석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 순간을 수없이 그려왔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린 시나리오의 첫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 모든 확신의 결과였다. 오늘이 자신이 짜놓은 결혼이라는 거래의 완벽한 결말이라고 믿는 남자의 표정이었다.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한민석이라는 이름을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된 금융권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투자회사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실력과 이미지를 모두 갖춘 인물로 판가받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번듯한 인맥과 단정한 말투, 치밀한 계획이 함께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여유 있는 남자라고 불렀고 그는 그 말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살아왔다.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직장인, 중산층을 넘어 상류층으로 나아가는 남자. 그런 이미지가 완벽하게 그에게 더 씌워져 있었다. 윤지수가 그와 처음 만난 건 교육 관련 포럼 행사였다. 그녀는 평범한 공립중학교 국어교사였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었고 오랜 시간 교실과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그녀 앞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말투와 태도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녀의 관심사와 고민을 빠르게 파악해 공감하는 척하는 데 능숙했다. 민석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 상대의 가족관계와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그의 습관에 가까웠다. 그는 윤지수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끌어냈고 그것이 그리 큰 자산은 아닐 거라고 속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고 자신의 재정 계획에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계획적이었다. 포럼에서 몇 번 마주친 후 그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예약, 전시회 초대, 짜임새 있는 일정으로 그녀의 시간을 채웠다. 지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직에 종사하면서 느껴온 단조로움과 개인적 외로움 속에서 그의 관심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는 단 한 번도 거친 말이나 불편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해 주었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서도 그녀의 삶을 존중하는 척했다. 그 시기 지수는 교직 생활 외에는 삶의 중심이 없었다. 주말이면 학교 자료를 정리하고 평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챙기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경험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민석은 그런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관계를 끌고 갔다. 연애 초반 그는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강조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그녀와 만나는 노력하는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이상형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런 남자 흔치 않다고 부러워했고 교직 동료들도 좋은 인연 만났다고 축하해 주었다. 민석은 그런 주변 반응조차 자신의 설계안에 포함시켰다. 그녀를 더 빨리 믿게 만들고 결혼으로 이어가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만남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고급스러운 반지를 내밀었다. 서울에서 교사 월급만으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다. 그는 청혼이라는 행위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쇼처럼 기획했다. 촘촘하게 계산된 반지, 장소, 타이밍, 그리고 말투. 지수는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할 만큼 감동했고 이 남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다.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고 그와 함께라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가 보여준 삶은 너무나 반듯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지원도 받는 집안 출신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지수의 입장에서 그와의 결혼은 운명처럼 보였다. 주변의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친구들, 동료 교사들, 친척들까지 모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했다. 교직 사회에서 흔히 있는 안정적인 결혼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녀와 그의 관계로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철저하게 민석이 설계한 그림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마저 이용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만들어 놓으면 그녀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혼 생활 초반부터 재산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추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모든 건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은근하고 매끄럽게 방향을 이끌었다. 지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의 철저함에 감탄했다. 모든 절차가 깔끔했고 실수도 없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대부분 그가 맞는 것처럼 보였다. 결혼식장, 예물, 신혼집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면서도 절대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건 계산된 여유였다. 결혼 직후 지수는 새로운 삶에 설렘을 느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편이 있었다. 친구들과 동료 교사들은 정말 잘 살 것 같다며 부러워했다. 그녀 역시 그렇게 믿었다.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뒤 홀로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온 그녀에게 결혼은 처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미래였다. 하지만 민석에게 이 결혼은 로맨틱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투자자라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직이라는 안정적인 수입 구조, 상속받은 토지, 단순한 성격, 재산 분할 시 자신은 우위를 확보하기 쉬운 구조, 이 모든 건 그가 결혼을 결정할 때 고려한 조건이었다. 그에게 사랑은 이익 구조를 감싸는 포장지에 불과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이미 계산한 계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지수의 신뢰를 얻는 데 충분한 시간을 썼고 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정리해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가 교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이혼 후를 대비한 재정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책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결혼이 단단한 울타리였다. 하지만 민석에게 결혼은 언제든 해체할 수 있는 계약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울타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상대를 통제할 자신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들을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규녀를 알지 못했다. 외부에서 보는 완벽한 부부의 이미지는 민석이 의도한 결과였다. 그는 스스로를 치밀한 계획가로 여겼고 실제로 그 이미지를 지켜내고 있었다. 지수는 점점 더 그 이미지 속으로 스며들었고 점점 더 그의 계산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부터 결혼까지의 시간은 짧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방향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애정이 아닌 단계별 설계였다. 주변 모두가 감동한 순간들도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모습들도 지수가 눈물 흘리며 반지를 받아들던 그날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계산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사랑받는 교사와 성공한 투자자, 주변의 칭찬 속에 둘은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한쪽의 진심이에 한쪽의 계산이 겹쳐진 관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며 균열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한쪽만 믿었고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의 시간은 짧고 달콤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곧 미세한 균열로 바뀌었다. 처음엔 아무도 그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다. 민석은 여전히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남편이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내를 배려하는 섞겠고 교양 있고 점잖은 말투를 유지했다. 지수 역시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균열은 민석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서 서서히 번져나갔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언급이었다. 지수가 퇴근 후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변화를 이야기했을 때였다. 민석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격려나 응원이 아니라 어딘가 깔보는 뉘앙스를 담은 웃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일을 귀엽고 순진한 일 정도로만 취급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의 말투에 스며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은 점점 더 자주 등장했다. 민석은 회식 자리나 지인의 모임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랑스레 말한 뒤 늘 자연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덧붙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수를 높이 평가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은 내가 벌고 아내는 그냥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시간 보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지수의 직업은 그에게 자랑이 아니라 조롱의 소재가 되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그냥이라는 말이었다. 그냥 교사, 그냥 월급쟁이, 그냥 안정적인 직업.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늘 똑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 지위,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아내의 삶이 하찮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지수는 처음엔 그것을 농담으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민석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태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직업군을 일반화해 깎아내렸다. 교사는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대단할 게 없다는 말.
평생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는 말. 그런 표현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 그의 친구들은 웃으며 맞장구 쳤고 그 웃음소리는 지수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초기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연애할 때 그는 그녀의 직업을 존중하는 듯 보였다. 그녀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 관심 있게 듣는 척했고 교육이라는 분야가 멋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말들은 아무 의미 없는 포장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의 일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민석의 태도는 집 안에서도 이어졌다. 퇴근 후 지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학생들의 성취를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주제는 언제나 그의 회사, 투자, 주식, 자산 혹은 업계 이야기였다. 지수의 세계는 그에게 아무런 흥미를 주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그냥 내 자리에서 하루 종일 같은 일 반복하잖아. 나는 시장을 읽고 움직여야 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그의 말 속에는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지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에게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었다. 민석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지수는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직업도 다르니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이와 무시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민석의 말은 단순한 생각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경멸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대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조금씩 결혼 생활 전체를 잠식해 들어갔다. 특히 모임 자리가 있을 때면 상황은 더욱 뚜렷했다. 그의 동료나 친구들이 모임 자리에서 민석은 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유창하게 자신의 일과 투자를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몰입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수가 자신의 일을 언급하면 대화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투자와 자산 이야기였지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때마다 민석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방치했다. 아니, 때로는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리 아내는 그냥 교사야. 세상 물정 모르고 애들만 챙기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분명히 있었다. 그 순간마다 지수는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꼈다. 사람들은 웃었고 민석도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민석은 집에서도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 그는 끊임없이 비교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과 그녀의 월급을 비교했고 자신의 회사와 학교를 비교했다. 그는 그것을 우월함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상대를 낮춰야만 자신이 더 돋보인다는 불안한 자존감의 갈과였다. 지수는 점점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였다.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시 섞인 반응뿐이었으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녀는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민석은 그녀를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우월감은 단순히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출신 배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늘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강조했다. 반면 지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한 발 물러서거나 짧은 반응만 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늘 무심한 듯한 말투로 던졌다. 그래도 우리 집이 있어서 다행이지. 네 쪽은 경제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는 자신의 말을 진심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냥 현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수의 가슴을 매번 찔렀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석에게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과 지위뿐이었다. 지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더 단단히 고정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연애 초반의 다정함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처음부터 잘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 1년이 지날 즈음 지수는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이면서도 어쩐지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였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민석은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본색은 그녀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수는 교직에 전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에서 점점 존중이 사라지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철저히 계획된 가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지수는 처음엔 그 변화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민석은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석의 말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지수는 그의 말투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동등한 관계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결혼의 무게중심을 철저히 자신에게 두었고 그녀는 점점 더 변돌이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질문했다. 이 결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 생활 2년째가 되던 해 민석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설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결혼 초반부터 재산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두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수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였다. 그 땅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큰 가치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땅일수록 향후 부동산 구조 안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금융과 부동산을 다루는 일을 해온 그는 법적 소유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혼 생활 중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는 지수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는 무심한 듯 이야기 꺼내는 말했다.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대출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담보가 필요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기였다. 금융 용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설명했고 지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믿었다. 민석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고민하는 남편처럼 보였다. 지수에게 아버지의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땅은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유산이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딸에게 자주 말하곤 했다. 언젠가 네가 힘들어질 때 이 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지수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민석은 그 땅을 단순한 자산으로만 취급했다. 그는 지수에게 그 땅을 활용하면 대출 이자를 줄이고 더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설득했다. 처음 지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석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압박했다. 부부 공동 재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미래에 아이가 생겼을 때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 현재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마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처럼 보였다. 그 말들은 계산된 설계였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지수는 아버지의 땅을 팔거나 담보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민석의 말을 듣다 보니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민석은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직접 금융기관 상담에 데려가거나 계약 서류를 보여주며 점점 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법적 절차나 금융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지수는 그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말투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지수는 결국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민석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주도했다.
그녀가 서명하는 순간조차 그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단순한 담보계약이 아니었다. 세밀하게 설계된 조항들이 들어있었고 그 조항들은 지수가 모르는 사이에 땅의 실질적 권한이 점점 민석 쪽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수는 학교와 학생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방과 후에는 보충 수업과 상담을 이어갔다. 학교는 그녀에게 삶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 사이 민석은 조금씩 조용히 재산의 구조를 바꾸어 나갔다. 그녀가 수업을 하는 동안 그는 변호사와 금융기관 담당자와 미팅을 했고 세무사와 부동산 컨설턴트를 만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민석은 교묘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고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절차를 진행했다. 계약서마다 내용은 다소 복잡했고 금융용어와 법률 문장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것들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의 설명만 듣고 서명했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문서를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했다. 지금 이 결정을 미루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내 이름만으로는 이런 대출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반복했다. 그것은 정면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설득이었다. 그 무렵 민석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말을 흘리고 다녔다. 자신이 집을 마련하는데 아내의 땅이 큰 도움이 됐다는 식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부부 공동의 자산인 것처럼, 아니, 사실상 자신의 능력으로 이끌어낸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는 확신이 스며 있었다.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가 늘어나는 걸 느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믿음을 주는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남아있었고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는 그 불안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신뢰를 공고히 했다. 그녀는 그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그 안도감은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집과 토지를 묶어 하나의 자산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공동재산이지만 실제 서류상 구조는 복잡하게 짜여 있었고 결정권이 그의 손에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는 법률 지식과 재정 지식을 무기로 삼았다. 지수는 서명할 때마다 이 결정이 부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 무렵 그녀의 삶은 학교와 집으로 나뉘어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부였고 집에서는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고 재산에 관한 문제는 남편이 더 잘 알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그녀를 구속하는 사슬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석은 토지와 집을 담보로 묶은 계약이 완성되자 다시 한번 태연하게 모든 걸 정리한 척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서랍에 넣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혼자 머릿속에 그렸다. 이혼을 당장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자산 구조가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순간부터 그는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지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사로서의 일상에 충실했다. 매일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진로 상담을 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가정을 믿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부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서류 한 장 한 장에 의해 조용히 빼앗기고 있었다. 민석은 점점 더 지수의 일상과 재정을 분리했다. 그는 모든 경제적 결정을 자신이 주도했고 그녀는 그저 서류에 서명하는 역할만 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공동이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한쪽으로만 기울고 있었다.
지수는 그 불균형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석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그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이면은 계산으로 잘린 구조였다. 그 구조 안에서 그는 점점 그녀를 재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들어갔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이 상황을 자신의 승리로 간주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수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학부모 상담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 교무실의 불도 일찍 꺼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남편이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남편이 일터에서 성공적인 거래를 마쳤을 때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자주 내던 소리였다. 그러나 오늘 그 웃음은 지수의 귀에 낯설게 들렸다. 민석은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농담에 크고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귀를 기울였지만 이어지는 대화 내용에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석의 말투는 익숙했지만 말의 내용은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치밀하게 짜인 계획을 자랑하듯 떠들고 있었다. 걔는 정말 너무 순진해.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니까.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다 믿고 따라와. 이미 땅도 내 손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서류 다 정리됐고 명의도 구조상 문제 없어. 내가 결혼하면서 얻은 것 중 제일 효율적이야. 이혼만 하면 정리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오히려 자랑하듯 담담했다. 통화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자 민석은 또다시 웃었다. 그 웃음에는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잘 연기했는지 아냐? 그 정도 순진한 여자면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게 제일 빠르지. 선물 좀 해주고 고급 레스토랑 몇 번 데려가면 끝이야. 나중에 정리할 때도 깔끔해. 변호사도 다 정해놨거든.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들리는 대화가 진짜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 그 안에서 믿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오래전부터 짜여진 설계도를 읽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결혼은 애초에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아버지의 땅을 손에 넣기 위해 접근했고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동했으며 그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재산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것을 성공한 계획이라고 떠벌리고 있었다. 민석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다. 아, 이혼? 이미 변호사랑 다 얘기 끝났어. 전혀 문제 없어. 위자료도 거의 안 나가. 서류상으로는 내가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재산이라고 해봐야 내가 마련한 집이고 걔가 가져올 건 거의 없어. 깔끔하게 끝낼 거야. 그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했다. 지수와 함께 만든 집, 함께 살아온 시간, 함께 웃었던 기억들을 단 하나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서 그 모든 건 단순히 하나의 거래였다. 지수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의 시간이 스쳐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 청혼의 순간, 결혼식, 그리고 그가 설득하던 밤들. 모든 순간이 조각난 퍼즐처럼 재조합되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했던 말들 중 너무도 자연스러워 믿었던 것들이 실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힐 듯했다. 민석은 친구의 농담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웃고 전화를 끊었다. 그 웃음은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이혼이 자신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재산도 서류도 계획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모습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그녀를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있었고,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이 서명했던 모든 서류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땅, 집, 담보, 대출, 금융계약. 그녀는 그것들이 전부 우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그의 시나리오였다. 한 장 한 장의 서류가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며칠 후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회사에 나갔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말투였고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 사이 지수는 혼자서 조용히 금융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민석의 책상 서랍에 정리된 계약서들, 은행에서 받은 우편물, 집 계약 관련 문서들, 그 모든 것은 그가 말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의 이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민석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지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민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웠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계획을 따라왔다. 그녀가 믿었던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보여준 가짜의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민석이 내뿜는 여유는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조소로 들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혼을 통해 그것을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지수는 처음엔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감정이 아니라 충격이 먼저 왔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남편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전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가 다정하게 보였던 순간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산된 장면이었고 함께 나눈 대화는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어느 날 민석은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우리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그 말은 조심스러운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꺼내놓기 시작했다. 변호사, 서류, 재산 정리 계획, 모든 것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지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땅도, 집도, 계좌도 이미 민석의 계산 속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서명만 했고 결정권은 언제나 그에게 있었다. 그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민석은 지수가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처음부터 순진하고 법률이나 재정에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혼은 단지 한 번의 결제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지수가 저항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만만했다. 지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다는 것, 그녀의 인생을 계획의 일부로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이긴다고 믿고 있다는 것. 그녀는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눌렀다. 사랑은 끝났고 신뢰도 사라졌지만 그녀는 모든 걸 그냥 내줄 생각은 없었다.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란 없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천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석은 아무런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산 구조는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끝냈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에게 이혼은 단순한 절차였고 감정은 한 점도 개입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설계해 놓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예상과 달리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충격의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분노나 절망만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동안 무심코 넘겨왔던 서류와 계약 관계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금융 문서를 다시 확인했고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봤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재정 구조는 그녀에게 너무 낯설고 어렵기만 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때 그녀는 학교 동료 교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선택한 변호사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여성 변호사로 상속과 재산 분할 문제에 특히 강했다. 상담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과정,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장악해버린 재산 구조까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히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빈틈이 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은 상속재산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혼인재산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잃은 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단순히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그녀는 곧바로 부동산 등기부, 담보대출 기록, 명의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 과정을 따라가며 처음으로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게 됐다. 민석이 얼마나 교묘하게 구조를 설계했는지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 그는 명의 이전은 피하면서 담보구조를 이용해 실질적 권한을 자신에게 몰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완벽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지수 씨, 아버지의 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지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조용히 펼쳐 보였다. 그 땅 아래에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에너지 회사들이 그 일대를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있었다. 그 땅은 민석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가치한 변두리 땅이 아니라 향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이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남긴 땅에 이런 가능성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에너지 회사 측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질조사 자료도 확보돼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평가된다면 수십억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민석이 이 땅을 집요하게 손에 넣으려 했던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단순히 담보로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니었다.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혼 후 이 땅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교묘함이 소름 끼칠 만큼 선명하게 떠오르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이 명확히 상속 재산이라는 점이에요. 결혼 이후에도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윤지수 씨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식으로 담보를 걸어놓았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이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변호사는 추가로 은행과 신탁기관 자료를 요청해 조사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다. 지수의 아버지는 이 땅 외에도 작은 신탁계좌를 남겨두었고 수십 년간 조금씩 쌓아온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 주식과 펀드, 적립식 상품들이 복리로 불어나 현재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어 있었다. 은행 측은 결혼 후 이름이 바뀐 탓에 그 계좌의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신탁계좌는 민석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다. 지수는 서류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였다. 그가 늘 말하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지수야, 사람은 재산보다 마음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너를 위해 준비는 해두었다. 민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이혼을 통해 모든 걸 차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단단한 의지였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가 모르는 이 자산이 있다는 건 엄청난 우위입니다.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민석이 짜놓은 판은 교묘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그가 모르는 정보와 그녀가 새롭게 얻은 도움은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예전처럼 무너지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민석이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은 달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지수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주체로 서겠다고. 민석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산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지수가 조용히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민석이 짠 계획의 중심이 땅이었다면 역으로 그 땅이 그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결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 법적 절차, 재산 권리, 상속자산 분리, 명의 보전, 신탁계좌 확인,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민석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반격의 준비였다. 이제 이 결혼은 그가 만든 계산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그의 틀 밖에서 싸우기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재판 당일 아침, 민석은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이혼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서류와 재산 구조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오늘은 단순한 마무리일 뿐이었다. 그는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집도, 투자 계좌도, 그리고 지수가 상속받은 땅까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다. 변호사도 그 확신을 뒷받침하듯 침착했다. 그들은 이미 이 재판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지수는 긴장감 속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었다. 재판 전 몇 주 동안 지수는 모든 증거와 서류를 정리했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법적 지위와 가치를 명확히 확인했다. 부동산 평가서, 신탁효자 명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의 재판은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과 증거의 싸움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양측의 주장을 듣겠다고 했다. 민석 측 변호사는 미리 준비된 진술문을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그는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났으며 민석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책임을 대부분 감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수가 상속받은 땅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혼 후 그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주장은 겉보기에 합리적이었고 민석은 이 순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민석의 표정에는 여유가 서려 있었다. 그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재판장의 말과 변호사의 진술을 들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다. 지수의 변호사는 먼저 상속재산의 법적 지위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아버지의 땅은 결혼 전부터 존재하던 상속자산이며 명의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상속자산은 혼인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담보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판사의 시선이 민석 측으로 향했다. 이어 변호사는 부동산 평가서를 꺼내들었다. 독립적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출한 땅의 현재 가치는 약 12억 원에 달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자료가 제출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민석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나타났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이 정보에 대해 피고 측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변호사만 바라봤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판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변호사는 서둘러 말을 잇기 시작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보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다. 지수의 변호사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신탁계좌에 대한 증빙이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신탁금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서 있었고 혼인관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자산이었다. 신탁규약에는 명확하게 상속자 본인 외 타인은 접근 불가라고 명시돼 있었다. 판사는 문서를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다시 민석 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자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구조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자산이 숨어 있었다. 그것이 지금 법정에서 공개되고 있었다. 지수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민석이 친구와 나눈 통화의 녹취록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땅을 손에 넣기 위해 결혼했으며 이혼 후 모든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라고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다. 녹취록에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판사는 그 부분을 직접 낭독했고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냉정하게 정리했다. 상속재산은 혼인재산과 별개로 보호됩니다. 또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를 설계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혼인 중 피고의 행위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석의 변호사는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신감에 가득 찬 남편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들통난 한 사람일 뿐이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상속재산은 전부 지수의 고유자산으로 인정되었으며 민석이 제기한 분할 요구는 전면 기각되었다.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민석이 재산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기망적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도 지수에게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소송 비용 전액은 민석이 부담하도록 명령되었다. 판결이 끝나는 순간 민석은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설계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 그동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던 결혼 생활의 균형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고민했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감정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끝은 철저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이 재판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민석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석의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무너졌고 그의 계산은 틀렸다. 변호사는 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잘 해내셨어요. 지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승리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낸 결과였다. 민석은 재판정 뒤편에 앉은 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모든 게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빈손이 되어 앉아 있었다. 반면 지수는 한 걸음씩 조용히 법정을 벗어났다. 그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재판이 끝났을 때는 민석은 더 이상 승자의 얼굴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수는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 순간은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였고, 그녀는 그 방패를 지켜내며 스스로를 지켜냈다. 그날의 판결은 단지 법정 안에서의 결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계산으로 짜인 거짓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민석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 지수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다. 재판이 끝난 지수는 천천히 법원을 걸어 나왔다. 주변에 소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속은 고요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지켜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서류도 상징적인 트로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지켜낸 결과만이 남아 있었다. 판결문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민석은 법정 뒤편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재판이 끝난 순간에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론 절차를 주도하며 승리를 확신했던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가 쌓아올린 계산은 단 한 번의 진실 앞에서 무너졌다. 땅도 재산도 자신이 믿었던 유리한 위치도 사라졌다. 지수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행정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민석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석은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승리라는 단어가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 있었다. 법정 문제들이 정리되고 나자 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시 교실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업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 이혼 과정 동안 잊고 있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교사로서의 삶은 여전히 그녀의 중심에 있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민석은 이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과 부정행위 때문에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그의 이름은 투자업계에서 점점 지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자신이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계산력과 확신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지수는 그를 미워하지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혼 소송은 감정의 정산이 아니라 삶의 정리였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에너지 회사는 협력 제안을 해왔고 그녀는 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릴 생각은 없었다.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자 그녀를 지켜낸 마지막 울타리였다. 그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선택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어느 날 그녀는 홀로 아버지의 땅을 찾아갔다. 민석이 결코 발을 들이지 못했던 곳이었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말하곤 했다. 재산은 남이 가져갈 수 있어도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땅 위에 조용히 서서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흩어지는 듯했다.
무너질 것만 같았던 시간,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교사로서의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다.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예전에는 주저했던 말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나왔다. 그 변화는 학생들도 느꼈다. 그녀를 따르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학부모들도 신뢰를 보내왔다. 그녀가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지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학생 시절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결정은 아버지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지수는 재산을 쌓는 대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을 선택했다. 민석은 한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렸다. 그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 신뢰였고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반면 지수는 지켜낸 것이 많았다. 자존심, 믿음, 그리고 자신이라는 이름의 삶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것이 삶을 결정짓는 건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걸어 나오는가였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다. 출근길에 익숙한 버스를 타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퇴근 후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즐겼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발로 서 있는 삶이었다. 하루는 동료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과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심이 없는 계산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선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진실이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많다. 누군가는 계산으로 남을 이용하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견진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심은 결국 자신을 지켜낸다. 지수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등에 지고 걷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단단하고 조용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겨낸 삶의 흔적이자 증거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녀는 변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진 고통과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배신을 겪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음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감과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래에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